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의가 이제 거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는 계속 진도를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라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안 와닿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부분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진도를 나아가기보다 앞부분으로 다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앞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를 대략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본다면 첫 학기의 미분기하학이라는 과목에서 3차원 속의 커브, 3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속에 있는 커브의 공률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현대기하학 시간에는 그 3차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속에 있는 공면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공면의 공률을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공면의 공률을 아직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건 우리가 공면 위의 곡선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바인가르텐 맵의 그 미분, 바인가르텐 맵의 미분이 아니고 바인가르텐 맵이 가우스 맵의 미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멀 벡터의 변화율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바인가르텐 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인가르텐 맵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거기서 아이겐밸류, 바인가르텐 맵의 아이겐밸류를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값을 찾고 특별한 디렉션을, 아이겐벡터를 찾으면 특별한 디렉션, 그 디렉션을 프린시플 디렉션이라고 그랬고 그 값을 프린시플 커버처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커브, 그 커브가 각 텐전트 벡터가 전부 그 공면에서 프린시플 디렉션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line of curvature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짧게 얘기하고 우리 공면의 커버처에 대해서 그 코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은 surface고 요 알파는 regular curve라고 하죠. 그리고 요 surface m이 있으니까 nt라는 거를 우리 이렇게 정의합시다.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 가우스 맵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노멀 벡터인데 n하고 알파하고 합성해 준 거, 요거를 n of t라고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노테이션이고 요 알파가 이 surface m의 line of curvature가 된다는 말과 이퀴벌런트한 익스프레션이 뭐냐 하면은 이 노멀 벡터 n을 미분하면 텐전트 벡터의 어떤 스칼라 멀티플로 주어진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가우스 맵의 미분, 이 미분이라는 건 뭐의 미분이 하면 t가 변함에 따라서 얻어지는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아하게 얘기하면 이 커브 알파를 따라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거죠. 요거는 무슨 뜻인지 우리 앞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죠. 좋습니다. 요 증명은 라인 오브 커버처의 데피니션만 알고 있으면 거의 자명합니다. 한번 보죠. 이쪽 방향을 먼저 증명해 봅시다. 라인 오브 커버처라고 하면 가우스 맵은 이 알파를 따라서 미분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텐전 벡터와 어떤 특정한 그 펑션, 그 각 t에 대한 value의 멀티플로 주어진다라는 뜻이죠. 자, 우선 이게 우리 가정입니다.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예요. 라인 오브 커버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L 알파 프라임이
라인 오브 커버처라고 했으니까 요게 알파 프라임이라는 거, 요 미분, 요거의 알파의 미분, 다른 말로 하면 텐전트 벡터가 프린시펄 디렉션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바인가르튼 맵, 이 L은 바인가르튼 맵입니다. 바인가르튼 맵의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아이겐 벡터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알파 프라임하고 어떤 스칼라 멀티플, 이건 스칼라예요. 스칼라 곱하기 something, 이게 아이겐 밸류가 되는데 각 포인트 t마다 값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t에 대한 펑션이 되겠죠, 당연히. 요게 아이겐 벡터고, 그 다음에 여기 바인가르튼 맵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프라임 t로 n이라는 벡터를 미분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등호 하나하나가 다 만만한 계산이 없습니다. 이 등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등호가 뭐죠? 이 등호가 라인 오브 커버처 에서부터 온 등호죠. 이 등호는 뭡니까? 이 등호는 어디서 나왔죠? 이 등호는 definition of 바인가르튼 맵. 잘 봐요. 요것도 벡터고 요것도 벡터입니다. 이 벡터, 이 n이라는 노멀 벡터를 요 디렉션으로 미분하라는 뜻이죠. 요 의미가.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은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하면 되는데, 요게 뭡니까, 요게 뭐죠? n이라는 벡터를 알파 프라임으로 미분하는 건데, nt라는 게 이미 알파를 따라서 정의된 벡터예요. 그럼 그거 디렉션으로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 한마디로 줄여서 쓰면 요게 정확하게 요거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미분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의미입니다. 네.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얘기가 끝난 거죠. 이게 뭡니까? n을 미분한 것이 알파 프라임의 스칼라 멀티플이다. n을 미분한 것이 알파 프라임의 스칼라 멀티플이다. 네. 요 스칼라는 당연히 뭡니까? 요 스칼라는 타임 t에 디펜드하는 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알파 프라임이라는 것이 알파 프라임이 다 t에 대한 벡터니까. 자,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요게 요 방향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요 스칼라를 제가 요거에 맞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따라서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건 dn over dt니까 요게 요거를 람다 t d 알파 d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요게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게 이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 반대 방향을 증명해 보죠. 그러면 애시당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게 라인 오브 커버처인지 어떻게 아느냐? dn dt가 람다 t d 알파 dt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우리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라인 오브 커버처라는 걸 증명하려면 뭘 증명하면 됩니까? 각 디렉션이 다 프린시펄 디렉션이 된다라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써보면 요게 의미가 요거죠, 요거. 네, 그쵸. 요걸 미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요게 바로 알파 프라임 t를 가지고 n이라는 벡터를 미분하면 되고, 요게 뭐냐 하면은 요게 노멀 벡터를 요 디렉션으로 미분하는 거. 여기 마이너스만 있으면 정확하게 바인가르튼 맵이죠.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라인 오브 커버처랑 이거랑은 지금 다 동어 반복이에요. 굉장히 쉬운 동어 반복입니다. 근데 요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치면 쉬운데 그 의미들이 사실 쉬운 의미들은 아닙니다. 네. 특히 뭐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벡터와 벡터가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 벡터를 이 벡터의 디렉션으로 미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L 알파 프라임이 마이너스 람다 t d 알파 dt 한 번 더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쓰여졌으니까 마이너스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알파 프라임이. 알파는 모든 t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하니까 알파는 라인 오브 커버처가 된다. 물론 with 이때 프린시플 커버처는 뭡니까? 프린시플 커버처 마이너스 람다죠. 마이너스 람다. 정확하게 쓰면 람다 오브 t along 알파 t. 이 증명 끝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네, 이게 라인 오브 커버처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프로포지션은 뭐냐 하면 우리 서피스가 있는데 이 서피스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커넥티드입니다. 커넥티드. 커넥티드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 그야말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곡면, 이런 곡면 하나하고 평행한 이 평면 하나하고 다른 평행한 평면 이 두 개를 우리가 서피스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요거 하나하나 낱개를 우리가 보통 우리 이 수업 시간에는 서피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커넥티드라는 말을 물론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없다고 해도 크게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포인트가 다 가정이 뭐냐 하면 언빌릭 포인트라고 하죠. 모든 포인트가 언빌릭 포인트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면 자, 결론 얘기하기 전에 이런 이그젠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 모든 포인트가 다 언빌릭 포인트가 되는 거 뭐가 있나요? 바로 평면이죠. 평면에 어떤 디렉션으로 잘라도 다 노멀 커버처가 다 0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미니멈이 다 0으로서 프린시플 커버처가 다 0이죠. 카파 1, 카파 2가 다 0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다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앞으로 영상 돌아가 보기 바랍니다. 또 스피어 어떻게 잘라도 다 그레이 서클이 나오니까 커버처가 다 뭐 예를 들어서 유닛 스피어다 그러면 카파 1, 카파 2가 모두 1이 되죠. 그래서 맥시멈 미니멈이 다 1입니다. 다른 말로 언빌릭 포인트가 되는 거죠. 모든 포인트가. 일단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만족하는 서피스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게 얼마나 많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대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스피어 아니면 플레인이다. 여기서 커넥티드라는 조건이 없으면 스피어와 플레인 하나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커넥티드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증명할 때도 또 필요해요. 자세히 한번 보죠. 네, 증명은 내용이 충격적인 만큼 증명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아무 포인트가 다 언빌릭이라고 했으니까 아무 포인트 하나 잡아서 내가 그 점 근처에서 코오르디네이트 패치를 하나 잡죠. of M at P. 그러면 P의 어떤 네이버후드에서 우리 패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P가 언빌릭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임의의 테인전트 벡터를 제가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테인전트 벡터를 생각하면 이 테인전트 벡터는 이 코오르디네이트 패치를 제가 편의상 x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x1과 x2의 이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늘 썼던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씁시다. 이걸 개수를 x1, x2, x의 1승, x의 2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얘는 M의 텐전 스페이스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그냥 이런 텐전 벡터를 생각하면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여진다 라는 얘기고, 이제 언빌릭 포인트이기 때문에 뭘 만족합니까? 언빌릭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인가르튼 맵, 이 L은 바인가르튼 맵에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언빌릭 포인트라는 얘기는 맥시멈과 미니멈이 같고, 그래서 모든 디렉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원래는 여기 맥시멈 미니멈 카파 1, 카파 2가 여기 아이겐 밸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딱 P 하나에 대해서 값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얘가 프린시플 커버처인데 프린시플 커버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언빌릭이라고 했으니까 카파 1, 카파 2가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즉 포인트 P가 있으면 단 하나의 값만 가진다. 그래서 이 값은 P에서의 펑션이 되는 거죠. P에서의 딱 한 포인트에서 한 값만 가지니까 펑션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리얼 밸류도 펑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언빌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요걸 조금 한 번만 더 강조해 보면 요 람다는 어떤 요 U라는 건 스몰 네이버후드예요. neighborhood of P 에서 얘는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 있는 거죠? 서피스에 놓여 있는 거고, 여기서 R로 가는 real valued 펑션으로 이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얘는 우리 서피스가 미분이 잘 되는 서피스이기 때문에 이 값이 갑자기 확 튀거나 막 확 변화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연속적으로 스무드하게 잘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되는 펑션이에요. 얘는 미분이 되는 펑션입니다. 물론 P의 네이버후드, 아주 작은 네이버후드에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컬리라고 쓴 이유는 네이버후드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까지는 뭐 심각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셋업을 한 거죠. 여기 다 파란색으로 썼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클레임이 뭐냐 하면 각 포인트 P에서 딱 한 개의 값만 가지는데, 언빌릭이라고 해서 이 P에서 모든 P에서 이 값이 다 같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주장은 모든 이 P가 정의된
P가 정의된 이 네이버후드에서 다 값이 이 람다가 같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마치 스피어와 플레인처럼. 이해되죠? 람다는 람다 P. 요거 람다는 람다 P라고 쓴 거는 요거는 요게 P에 디펜딩한다는 뜻으로 쓴 거고, 그 다음 이게 컨스턴트다. 요게 우리 클레임입니다. constant in a 물론 connected neighborhood겠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다 connected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죠. 네. 제가 답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재미없잖아요. 클레임의 증명을 한번 봅시다. 증명을 하기 전에 아이디어가 뭐겠습니까? 어떤 함수, 서피스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가 상수라는 것을 보인다. 제일 전형적인 증명 방법이 모든 디렉션으로 다 미분해보고 모든 디렉션으로 다 변화가 없다. 즉 파셜 데리버티브가 다 0이다라는 걸 보이면 증명이 끝납니다.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네, 저는 그걸 사용할 겁니다. 네,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제일 쉬운 게 미분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 요거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x n n을 x 디렉션으로 미분한 거죠. 바인가르튼 맵을 사용하죠. 마이너스 x n이 람다 p x. 요 지금 제가 p에서의 미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만 강조했고 나머지는 다 쓰지 않았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for x in tangent space TPN 이 x는 이미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언빌릭 포인트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x 자리에다가 내가 이걸 집어넣을게요. 이걸 집어넣으면 x1, x2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차트를, 패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픽스된 거고 이 앞에 코에피션트 x1, x2를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얘는 변화하는 거다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x1이 쉽게 얘기하면 여기 x1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수 x, x2를 변수 y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x하고 y가 지금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y에 대해서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해야 되니까 모든 x1, x2 요 x1 성분이 같아야 되고 x2 성분이 같아야 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혼동할까봐 요게 벡터예요. 요 벡터를 요 벡터 디렉션으로 요 n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하면 안 돼요. x1 n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이너스 x1 n x2에 x2 n 이제 요 p를 제가 생략해서 그냥 쓸게요. 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x1, x2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요런 게 있고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죠. x1 성분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값이 있고, 요게 벡터예요. 요것도 벡터고, 요 벡터 곱하기 앞에 혹은 뒤에 스칼라 x1 마이너스, 그 다음에 x2n, 요 벡터 더하기 x2가 아니고 람다 x2의 x2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벡터 곱하기 어떤 스칼라 더하기 요 벡터 곱하기 어떤 스칼라는 0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요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벡터입니다. 요것도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 벡터예요. 근데 뭐가 변화를 하면 x1과 x2가 any real number라는 거죠. for any real number x1, x2 항등식입니다. 어떻게 이게 성립하려면 어떤 상황이 가능합니까? 얘가 0이어야 되죠. 이 두 개가 0이어야 모든 x1, x2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얻은 식이 마이너스 x1n이 람다 x1,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요거 하나 여기 썼고 요거 하나를 여기 밑에다 썼어요. 그러면 요게 뭡니까? n을 x1 방향으로 미분한다. 이게 그냥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썼었죠. n을 n1으로 첫 번째 변수로 미분한 거다.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변수로 미분한 거다. 네. 얘가 이 뜻이니까. 얘가 이 뜻이니까. 어딨죠? 이것도 같은 얘기죠. 여기서 알파가 이제 첫 번째 요 알파 프라임이 x1이 되는 경우가 바로 그걸 우리가 n1이라고 썼고, n2라는 거는 알파 프라임이 x2가 되는 경우 우리가 그런 걸 n2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노테이션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전혀 특별하게 뭐 새롭게 쓴 건 없죠.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 이 언빌릭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얘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얘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람다가 컨스턴트란 걸 보이기 위해서 이 식을 제가 미분을 할 겁니다. 이 식과 이 식을 미분할 건데, 관심 없는 것들을 상쇄시키려면 여기를 두 번째 변수로 미분하고 여기를 첫 번째 변수로 미분하면 이 두 개를 빼버리면 이 두 개가 서로 상쇄되겠죠. 일단 그런 테크닉을 한번 써봅시다. 이제 이거는 제가 지워도 되겠죠. 우리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모든 포인트가 언빌릭 포인트면 모든 포인트가 언빌릭이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이 코오디네이트 패치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코오디네이트 패치가 정의된 모든 포인트가 다 언빌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어 아니면 플레인이다 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테크닉은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 얘를
두 번째 변수에 미분하고 얘를 첫 번째 변수에 미분해서 얘를 없애버리자.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봅시다. 얘를 양변을 두 번째 변수로 미분했어요. 이거 전체를 두 번째 변수로 미분하니까 얘를 먼저 미분하고 라이프니츠 룰입니다. 얘를 먼저 두 번째 변수로 미분한 거를 제가 람다2라고 쓴 거예요. 람다2는 새로운 펑션이 아니고 얘는 람다를 두 번째 변수로 미분한 거 더하기 람다는 그대로 두고 x1,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n2, 1 얘를 첫 번째 변수로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람다1 x2 람다 x2, 1 이렇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두 개를 요 부분도 똑같네요. 요 부분도 똑같아서 빼주면 요것만 남겠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1 x2 빼기 람다2 x1는 0. 굉장히 심플해졌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x1, x2는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합니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네요. 근데 그게 0이 나왔네요. 이게 하나의 벡터인데 이 벡터는 0. 요 0은 숫자 0이 아니고 벡터 0입니다. 이 벡터가 제로 벡터가 됐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러면 람다1, 람다2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x1, x2는 linearly independent. 자, 람다1, 람다2가 모두 0입니다. 람다를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모두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람다는 constant in a connected neighborhood of P. 요 connected라는 말을 어디서 썼냐 하면 람다1, 람다2가 다 어디 갔지? 람다1, 람다2가 각 파셜 데리베티브를 취해서 0이라고 해서 얘가 상수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변수만 가지고 보더라도 여기 한참 이렇게 띄워져 있다가 이렇게 여기서 상수 람다가 여기서 상수 람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요 구간에서 상수고 요 구간에서 상수면 1변수라고 할 때 미분하면 항상 0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상수는 아니잖아요. 이 전체에서 상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커넥티드니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커넥티드니스가 있어야 그 네이버후드에서 이 네이버후드에서 다 컨스턴트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요 구간에서 상수, 요 구간에서 구간별로 떨어진 이게 디스커넥티드죠. 이런 상황에서 람다는 이런 걸 상수라고 하진 않죠. 요만큼만 보면 상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거기서 커넥티드니스를 썼다라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증명이 끝났나요? 증명은 안 끝났죠. 람다가 상수다라는 것까지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죠? 서피스가 모든 포인트에서 언빌릭이면 서피스가 플레인 아니면 스피어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얻은 거는 우리 이 람다 아이겐 밸류가 상수다 라는 것을 얻었는데 이 아이겐 밸류라는 게 뭐죠? 프린시플 커버처죠. 커버처가 상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감이 올 겁니다. 노멀 커버처의 최대 최소가 바로 프린시플 커버처였는데 그게 상수인데 0이 아닌 거, 0인 거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어프로치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접근하려고 하는 게 최종 목표가 플레인 아니면 스피어니까. 스피어는 휘어있다. 플레인은 휘어있지 않다. 네,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케이스 1. 여기까지가 proof of claim입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케이스. 람다가 constantly zero인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 n1, n2는 얘가 0이니까 다 0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너무 쉽죠. n1, n2, n이라는 게 노멀 벡터인데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디렉션으로 모두 0이니까 n이라는 노멀 벡터가 상수다. 쭉 서피스를 따라서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요 컨스턴트라는 건 숫자로 컨스턴트가 아니고 벡터로 컨스턴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둬도 되겠죠. n0라는 특정한 요 n0라는 건 0번째 디렉션으로 뭐 미분했다가 아니고 요거 n1, n2는 첫 번째, 두 번째 변수로 미분했다는 뜻인데 n0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fixed 디렉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0라는 벡터로 상수다. 어디서? In a neighborhood of P. 자, 이러면 우리는 이미 직관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서피스를 따라서 다 노멀 벡터가 다 이렇다. 그러면 서피스는 이렇게 생겨야겠지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서피스가 있고 U1, U2라고 합시다. 얘를 n이랑 내적한 거. 하고 싶은 게 뭐죠? 지금 우리 보이고 싶은 게 상상해봐요. 이게 우리 상상입니다. 이게 x고 x, u1, u2.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여기 이 포인트를 제가 P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X에 요걸 그냥 제 줄여서 요거를 그냥 X라고 쓰겠습니다. X 빼기 P랑 N을 내적하면 요 P라는 것도 벡터로 이해할 수 있죠. 얘가 0가 되죠. 왜냐하면 수직이니까. 그쵸? 그러면 X, N을 내적한 거는 N, P 내적인데 요게 상수가 나오면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 플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 값을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값을 계산해서 상수가 나오면 플레인이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상수라는 걸 보이는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또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변수로 미분하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1이라고 쓴 건 첫 번째 변수로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예요. 요거 뭡니까? 요거는 0이죠. 왜? 이 둘은 서로 수직 관계니까. 이거는 텐전트 벡터고 이건 노멀 벡터니까. 이것도 0입니다. 왜? n1, n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0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죠? xn을 이번에는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데리버티브를 취해보죠.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x2n 더하기 x n2. 네, 이렇게. 요거 역시 얘도 0, 얘도 0 이라서 0입니다. 따라서 xn이 컨스턴트. 따라서 x, u1, u2라는 거를 포인트를 다 모으면 얘는 어떤 플레인의 일부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가 플레인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네이버후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요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 케이스 2.
두 번째 케이스는 람다가 상수인데 얘가 컨스턴트인데 람다가 컨스턴트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얘가 제로가 아닌 경우, 얘는 컨스턴트 제로인 경우,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런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죠? 너무 뜬금없죠? 네. 왜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습니까? 왜 이런 걸 생각하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피어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스피어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지금 우리 포인트는, 임의의 포인트는 x, u1, u2는 여기에 놓여 있는 거죠. 스피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스피어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얘가 상수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가 센터라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멀 벡터가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는데 노멀 벡터를 제가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이 노멀 벡터를 잡는 거랑 요 람다가 서로 지금 부호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봅시다. 지금 요거를 제가 n이라고 해보죠. n이라고 하고, 그러면 요게 요 노멀 벡터는 요거는 이제 서피스의 수직입니다. 서피스의 수직인데 유닛 벡터니까 얼마나 들어와야 되느냐. 여기 중심까지 들어오고 싶은데 요게 제가 지금 스피어의 센터를 이렇게 잡고 싶은 거예요. U1, 모든 U1, U2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얘가 어떤 픽스드 벡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얘가 이제 커버처가 되니까, 프린시플 커버처라고 했으니까 딱 잘랐을 때 람다가 나온 거잖아요. 커버처가 람다예요. 커버처가 람다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람다분의 1만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람다분의 1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이 벡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벡터가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기니까 좀 줄여서 y라고 쓰겠습니다. y, u1, u2. 그러면 계속 같은 방식입니다. 계속 같은 방식이에요. 여기도 y1, y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y1은 y를 첫 번째 변수 u1으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x1 더하기, 요거는 상수예요. 람다가 상수니까 더하기 람다의 n1, 요겁니다. 근데 n1이 뭐라고 그랬죠? n1은 마이너스 람다 x1이에요. n1은 마이너스 람다 x1이니까 (0) 이에요. 애시당초 그렇게 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해뒀죠. y2도 여러분들이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y2 두 번째 변수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람다 n2인데 n2는 마이너스 람다 x2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0이 나옵니다. 즉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y라는 u1, u2는 충격적이게도 상수가 나왔습니다. 상수라는 상수 벡터가 나왔어요. 따라서 x 빼기 y, 얘를 한번 제가 재보겠습니다. 이 벡터가 바로 지금 요거예요. 요거. 네. x라는 곳으로 갔다가 더하기 람다 분의 1 n 요렇게 온 거니까 요게 바로 우리 y, u1, u2인데 모든 u1, u2에 대해서 계속 요점이에요. 상수인데 그걸 요 벡터랑 요 벡터의 차이, 요 벡터랑 요 벡터의 차이가 제곱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쉽게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람다 제곱분의 1 그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x 빼기 y를 해주면 람다분의 n의 크기니까 람다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제곱이니까 제곱이 되겠죠. 요게 무슨 뜻입니까? 요거는 고정된 거, 요거는 픽스트고, 픽스트 벡터, 픽스트 포인트에서 x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일정하다는 다른 말로 따라서 x, u1, u2 요 포인트들의 집합은 스피어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스피어냐 하면 sphere of center y with radius 람다 분의 1. 이 람다는 지금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람다라고 저렇게 해서 그냥 절대값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스피어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언빌릭 포인트에서 그 프린시플 커버처가 0이면 플레인, 프린시플 커버처가 0이 아니면 스피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였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